오늘의 두 번째 의뢰품은 화사한 그림입니다. 총 8폭인데요. 원래 병풍에 있던 거를 따로 떼어서 이렇게 보관을 하고 계신다고 하네요. 총 9폭 아니었어. 이거까지. 선배님 5폭. 제가 너무 화려해가지고. 이거 진짜 그러고 보니까. 이거 진품 명품 나오려고 사 입었습니다. 지금 상의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바지도 엄청 어려워요. 네, 신발까지. 10폭이었어. 왜 그래요, 빨리. 근데 병풍에 있던 그림치고는 너무 작지 않아요? 좀 작은 사이즈였나 봐요. 병풍이라는 거는 좀 네. 야, 근데 네. 정말 옛날 병풍이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시계도 있고 여기 코끼리도 있고 코끼리가 여기 있네요. 마지막 폭에 코끼리가 있고. 말도 안 되는 그림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이거 올리브 아니에요? 올리브잖아. 진짜로? 가만히 있어봐. 지금 패밀리 레스토랑 가면 저렇게 놔뒀는데. 김재우 씨 말씀대로 뭔가 좀 현대적인 느낌의 물건도 있는 것 같고. 아니, 저게 만약에 올리브라면 까만 올리브하고 푸른색 올리브하고 같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 네, 같이 있어요. 아니, 근데 폭마다 그림들이 좀 독특하면서 고급스러운 느낌도 있고요. 색감이 그리고 예. 그림 중에서 이렇게 색감이 화려한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색감도 화려하고. 그리고 뭐 말씀하신 시계, 이거 수박이, 큼지막한 수박이. 좀 사는 집이었나 본데요. 수박이랑. 얘는 뭐야, 이거? 글쎄요. 이건 뭐예요? 액자 깨진 틀 아닙니까? 옆에. 네. 뭐 이런 것들. 가구 옆에. 주전자도 있고. 예. 모든 폭마다 그냥 보고 있으면 뭔가 좀 돈을 좀 들였을 것 같다라는 거죠. 이런 게 집에 있다면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심지어 이쪽에는 네. 안 깎은 연필도 있어요.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이쪽에. 붓이구나. 붓인데 없어졌다, 위에가. 네. 하여튼 뭔지 몰라도 왕서방 느낌은 납니다. 비단이 계속 비단이 들어있는. 비단이에요. 저 포장지인 줄 알았어요. 중국풍이다. 뭔가 중국풍이 느낌이 든다. 그럼 이런 이 느낌의 그림들은 좀 어디에 두고 감상을 하셨을까요? 보통. 임금님 방 안에만 있었을 것 같아요. 임금의 방. 높으신 분들. 네. 물론 색감이... 옛날에도 약간 멀티샵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요? 멀티샵? 네. 가게들, 네. 상점들. 그런데 뭔가 이게 이번에 새로운 신상 비단이고요. 약간 이렇게. 카탈로그? 네. 요 시계 6월 말에 나오는데 구입하시겠어요? 약간 이런 느낌. 카탈로그다 이게 일종의.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희귀한 것만큼은 확실한 것 같아요. 희귀한 것이다. 왜냐면 제가 처음 보면 희귀한 거거든요. 그렇죠. 하도 이제 많이 출연하셨기 때문에. 진동만 의원님이 굉장히 희귀한 눈으로 지금 보고 계세요. 진짜. 저 선생님이 희귀한 거면 굉장히 희귀한 거예요. 일단은 위원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위원님 누가 주로 어디에서 감상하나요? 네, 지금 이것을 보면은 그 중심 소재가 붓이나 먹이나 또 배로 이런 것 문방 사호가 주종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또 여러 가지 기중품들, 그 골동품들 또는 뭐 먹거리. 뭐 온갖 여러 점 기물들이 이렇게 나열돼 있잖아요. 이런 그림들을 우리가 책가도 또는 문방도 또는 서가도 이렇게 이름을 부르거든요. 근데 오늘 이 그림은 보시면은 책거리만 그려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책거리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처음에는 궁중에부터 시작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점차 인기가 높고 하니까 사대부에서 민가로 또는 백민가로 이렇게 쭉 퍼져서 많이 사용됐던 그런 작품이죠. 네. 여기서 여러분들을 위한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형 퀴즈 정답률이 굉장히 저조한데 네. 아주 쉬운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이러한 형식의 책거리를 처음으로 그리게 한 조선시대 임금은 누구일까요? 이게 쉽다. 쉽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1번 네. 객관식. 네. 1번 인조. 2번 영조. 3번 정조. 4번 고종. 저는 뭔가 책을 좋아하는 임금 아닐까요? 그죠? 고종이 그래도 역대 왕들 중에서 굉장히 현명한 왕인 중에 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형님 먼저 얘기 들어볼게요. 고종은 역사적으로 뭐 대원군한테 이렇게 뭐 또 치고 또 그다음에 복잡했어요. 복잡했습니다. 고종은 그렇게 막 이런 그림 그려라. 그럴 만큼 여유가 없었고. 여유가 없었다.
그다음에 이제 인조. 인조는 인조 반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역시. 거기도 굉장히 복잡해요. 그 시대 복잡합니다. 광해군을 몰아내고 이제 인조가 그렇죠. 된 건데. 그러면 네. 이제 영정조로 르네상스 시대로 갑니다. 르네상스요. 야, 전문 용어. 코끼리가 있었어 어쩐지. 조선의 르네상스입니다. 영조 정조 영조 시대. 아니면 정조인데 영조 아니면 정조다. 어디로 있게 하십니까? 저는 정조로 가겠습니다. 정조로 갑니다. 김한국 씨. 저는 그러면 영조로 가겠습니다. 아까 선배님 믿고 따라가다가 피나면서 망했습니다. 저긴 그냥 고정으로 그냥 갑니다. 저는 선배님한테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냥 고정 가는 게 네. 근데 좋을 것 지조를 같습니다. 지키면서. 네네. 자, 과연 정답은 무엇일지? 정답은 누구일지? 위원님 정답은 누굽니까? 3번 정조입니다. 야, 미안하다. 따라오라고 했잖아. 아까 따라했다가 안 돼가지고 제가. 미안하다. 김한국 씨가 드디어 인형 퀴즈. 굉장히 근데 정확하게 아주 그 날카로운 통찰로 맞히셨는데 정조께서 이렇게 지시를 내리신 거군요,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예. 채권은 정조 때 궁중회화로 시작해가지고 이 책가도가 그렇게 유행을 하게 되거든요. 원래 이 책가도는 이탈리아에서 그 이탈리아 서재를 갖다가 스투디올로라 그래요. 스튜디오로. 스투디올로. 스테디얼라. 예, 그것이 이제 옛날 그 지역의 그 서재에다가 이렇게 잘 꾸며가지고 이렇게 두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17세기쯤 되면서 이탈리아의 선교사나 또 이탈리아의 어떤 분이 와가지고 중국에 와서 다보각경이라는 그림을 그려요. 다보각경. 예, 다보각경이라는 그림을 그리는데 그 당시 청나라 워낙 이제 수준이 많이 높아지니까 우리나라에서 18세기쯤에 정조 때 사신으로 갈 적에 하원을 따라 보냅니다. 특별히 명령을 내려서 따라간 그 하원이 이 다보각경을 우리나라에 맞게끔 책가도를 그리는 거죠. 근데 이제 정조께서 이런 책가도를 그리라고 지시를 하신 건데 위원님, 정조께서 아무래도 좀 학문을 많이 중시하시던 임금이라서 그러신 거겠죠? 책을 참 가까이 하신 분이죠. 네. 예, 항상 책을 손에서 놓지 않을 정도로 탐구심이 많고 그랬던 분이잖아요. 근데 이 정조 임금이 얼마나 이 책가도를 좋아했냐면은 원래 임금 어자 뒤에는 일월 오봉도를 치잖아요. 네. 근데 이월 오봉도를 치우고 책가도를 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하들이 오면은 이걸 보라는 거죠. 그 문체를 추구하던 임금이니까 그 책가도를 신하들이 와서 보고 정말로 책의 탐구를 할 수 있게끔 그러한 기분이 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림으로 돌아가서요. 이게 이제 책거리잖아요. 네. 책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 눈에는 책보다는 다른 사물들 아까 저희가 뭐 시계도 네. 봤고요. 그죠? 수박도 보이고. 맞아요. 우박이 갑자기 하나. 별의별게다 한번 이거는 네. 헬스장 덤벨 쌓아놓은 거 아닌가요? 20kg짜리 한 20장 쌓아놓은 거 같은데. 약간 좀 그 덤벨 같은 느낌. 이게 전 책이라고 생각했는데 책이 아닌가 봐요. 요건 책입니다, 책. 책 맞아요? 요건 책인데 이제 뭐 주변에 뭐 이런 옥수수. 옥수수인가요? 선인장. 옥수수. 옥수수. 참외 같은데. 참외. 참외면 상한 거 아니에요? 아니 저거 뭐더라 저거. 저거. 망고? 두리안. 국화도 있고. 예, 뭐 이런 그리고 거. 화병이 있으면 꽃이 꽃이 항상 있고. 꽂혀 예. 있고. 오기나에 책이 없어요. 그러네요. 수박만 있고 뭐 술병이 뒤에 있고. 여기에만 유일하게 책이 없는 것 같아요. 책이 없고 삼포개는. 다 삼포개는 아까 그림 의미가 다를 것 같아. 느낌이. 시계가 있고. 예. 운동하는 사람이 치팅데이 있듯이 네. 쭉 읽다가 하루는 놀아라. 그러네요. 마시고 놀아라. 책과 가까이 하다가 어떻게 책만 보냐. 그럼 하루는 술 한 잔에. 술 한 잔. 그러네요. 이게 술 주전자 아니에요? 술 한 잔 먹고. 주변은 여기 있고. 오. 차주전자 같은데. 의원님, 이게 책가도잖아요. 근데 책 말고도 여러 물건들이 많이 있네요. 여러 가지 많죠. 네. 우선 이 미나는 첫째로 장식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상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이제 상징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그려놓은 건데 책을 많이 그리는 것은 이제 물론 책에 가까이 하면서 학문의 정리나를 이런 뜻이 담겨 있고 꽃은 꽃대로 또 그런 상징성이 전부 있잖아요. 그리고 이 기물들을 잘 보면은 우리나라 것이 아니잖아요. 네. 전부 청나라 거잖아요. 네. 청나라 물건을 우리나라에 가져온다는 것은 부의 상징인 거죠. 돈이 많다. 그만큼 귀한 것은 나는 가지고 있다. 나는 이만큼 책을 많이 쌓아두고 공부도 많이 한다. 그런 것을 가시하고자 한 그러한 욕망이 담겼던 그러한 이유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게요. 그러네요. 요즘에도 네. 김재호 씨 SNS 많이 하시지만 네네. SNS에 본인의 그 사진 찍으면서 네. 옆에 조그맣게 명품 가방을 좀 이렇게 맞아, 같이 맞아. 걸리게 내려놓고. 찍는다든지. 이게 주죠, 이게 주죠. 네.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예. 조금 사는 집 음적실에는 한 번도 안 본 두꺼운 책들이 꽉 차 있었어요. 알죠? 그 가죽으로 된 거. 네. 갈색깔 쫙. 그리고 이제 무슨 이제 교수님이나 국회의원님들 인터뷰 딸 때 보면 항상 뒤에 책이 이렇게 있고 맞아, 이게 맞아. 딱 아니, 또 여기 육폭에 보니까 여기 또 산호가 있어, 산호.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진짜 뭐 그 당시에 산호가 뭐지 정도 이런 분들도 못했죠. 예, 많으셨을 텐데 이런 물건들이 있어요. 여기도 족자가 있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을 위한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혜선이가 맞추는 거예요. 네. 방심할 때 퀴즈가 쏙 들어오네요. 자, 네. 이 책가도 안에는 이 물건들이 많이 그려져 있는데 네. 관직을 상징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다음 중 관직을 상징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않는 것. 1번 책, 책. 2번 시계, 3번 산호, 4번 두루마리 족자. 정답. 김혜선 씨. 먼저 가요. 저는 근데 산호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어서 산호. 왠지 산호일 것 같습니다. 약간 해군하고 관련 있지 않을까? 해군이요? 아, 또 군대 쪽으로 가나요? 산호와 뭐 관직은 관련이 없다.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역사에서도 네. 산호에 관한 건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아니 저도 산호 같아요. 왜죠, 김한국 씨? 산호는 네. 옛날부터 이 고급 그 장식품입니다. 그렇습니다. 어? 네. 그리고 그 일본에는 산호만 잡으러 다니는 어부들이 또 따로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이거 하나 제대로 걸리면 산호 하나 걸리면 우리나라 돈으로 몇십억짜리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관직에 있는 사람이 저렇게 부우 같은 거를 쫓아다니면 되겠습니까? 청렴 결백한 선비와는 관련이 없다. 시계는 시간을 잘 지키고 책은 책을 보고. 두루마리 족자는, 근데 두루마리 산호는 족자는. 저거는 부와 가지면 안 되는 거지. 이거는 단순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시용이다. 과시용이 산호. 관직과는 상관이 없다. 우리 김재호 씨는 또 고집이 있어갖고 산호로 안 갑니다. 두 분 산호. 족자가 것 같아요. 두루마리 족자 가겠습니다. 두루마리 족자. 왜 제가 관직과 또- 상관이 없죠? 진품명품하고 또 제가 이게 한번 받아봤잖아요, 장부를. 그럼요. 저번에 공부했을 때 뭔가 관직하고 연결된 거는 네. 뭔가 좀 딱딱한 거. 딱딱한 거. 그림에서 봤을 때. 어. 근데 산호 딱딱하잖아. 그래서 뭔가 최대한 물렁한 게 뭘까? 물렁한 거? 생각하다가 잠깐만요. 두루마리 족자. 무슨 군대법이에요? 네. 엄청 딱딱. 두루마리 족자. 시계 못하는 물렁할 거 아니야. 그래서 두루마리 맞으면 아파요. 두루마리 족자. 아니 책은. 책 맞아봤거든요. 진짜 아파요. 굉장히 색다른 접근 방법. 김재우 씨만 두루마리 족자가 아니고 두 분은 산호가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과연 답은 무엇일지. 위원님 정답은 무엇입니까? 2번 시계입니다. 우리는 오늘 인형 못 가져가요. 우리 오늘 틀렸어요. 너무. 근데 아까 위원님 김한국 씨가 관직에 있으면 시간을 잘 지켜야 되기 때문에 시계가 관련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저 시대는 시계가 굉장히 귀할 때 아닙니까, 그죠? 귀하죠. 부의 상징이죠. 시계는. 진정한 부의 상징. 저게 부에 이 책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석행이라 하잖아요. 석행을 또 상서라고도 이야기하거든요. 상서라는 것은 중국에서는 장관급 배서를 상서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책은 바로 상서를 이야기하니까 관직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산호는 산호. 중국에서 일품 간직의 모자에 사용하던 장식이에요. 그래서 간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다음에 두루마리는 칙명을 내릴 때 임명장을 줄 때나 또는 이런 거 줄 적에 두루마리에 말아서 펴서 이렇게 읽어주잖아요. 네. 그래서 관직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네. 역시나 좀 뭐 부나 자신의 이 권력을 과시하던 그림이라 그런지 색채가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붉은색, 푸른색. 뭘로 칠했을까요? 진짜 이 당시에 이런 물감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요. 이것은 강물성 안료로 사용한 건데 우리가 보통 석채라 그러죠. 석채. 이 강물질에서 뽑아가지고 전혀 다른 물질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채색은 아무리 오래 가도 변색이 가지 않습니다. 오래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색채들 보면은 녹색이라든지 또는 붉은색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그 종이는 많이 변색이 됐는데 저 색은 깨끗이 살아있잖아요. 저런 것을 우리가 이 보통 그 목재에서는 단청하는 거 있잖아요. 단청. 도 그 일종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게 오래 가죠. 그런 것은 이제
곰팡이에도 강하고 오래 가는 거죠. 그렇군요. 좋은 색깔. 그 당시에 색깔 저런 채색의 얼마만큼 가치가 있냐면 순금하고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비싼 거죠. 그러니까 아주 부잣집이나 또는 돈이 많은 집이 아니면은 저런 채색을 사용할 수 없었던 거죠. 자, 지금까지 책거리의 유래와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궁금증 해결할 수 있는 60초 최종 감정의 시간 드립니다. 위원님, 이 제작 연도는 한 어느? 아까 이야기 못했군요. 한 170년에서 한 200년 정도 되고 170년. 200년 가까이. 그러면 책가도는 얼마큼 정도 남아 있어요? 책가도는 이 후대로 오면은 뭐 고종 때 이리 오면은 책가도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걸 지금은 150년 이상 된 것은 정말 희귀합니다. 정말 희귀합니다. 네. 그럼 이 작업 수준을 상준하로 따졌을 때 어느 정도 되나요? 작품 수준? 작품 수준은 조금 보면 바닥에 흠집이 난 거 있죠, 그죠? 네. 네네. 그 까진 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 좀 흠이긴 한데 그림은 아주 상급입니다. 아주 상급? 이게 병풍으로 있었으면 더 가격이 올라갔을까요? 평풍으로 있으나 이거 다시 평풍 만들면 되니까 그건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병풍 그러면 만들면 이거 되니까. 보관 상태는 어때요, 지금? 우리 눈으로 보더라도 조금 좋지는 않은 네, 좀 편이죠. 적게 준비했어요. 네네. 그래도 아주 상급이다. 수준은 상급이고. 그럼요. 희귀하다. 네. 이거 훌륭한 거죠? 네, 훌륭한 거. 예. 자,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결정하시고 감정가 써주시기 바랍니다. 쇼감정단 세 분의 추천 감정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와, 이번에 좀 다양하네요. 김한국 씨 5,600, 김혜선 씨 1,600, 김재호 씨 3,200. 두 가지를 봤습니다. 하나는 이제 표구 상태를 봤는데 네. 굉장히 고급스럽게 표구를 했어요. 표구를, 그 그러네요. 태도, 예. 그림태도 금태를 싹 둘렀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쇼 진품 명품 네. 제작팀이 이런 그림을 위해서 이 틀을 제작하지 잘 않습니다. 이 틀을 제작을 했어. 역시 선배님 다르시네요, 네. 이건 귀하다는 거지. 한 700 정도는 가지 않을까. 저희 매주 제작해요. 아니 근데 이거 딱 맞게 했잖아요. 원래 딱 맞게 해요. 송아님이 저희한테 그림에다가 금칠을 했다고 보면 되네요라고 약간 간접적으로 힌트를 준 것 같은데 바꿉니까, 김재호 씨? 바꾸라는 거 같은데. 얼마 하셨죠? 잠깐만, 바꾸라는 거 같은데.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습니다. 잠깐 악마의 속삭입니다. 잠깐만. 저는 그대로 고소하겠습니다. 그대로 갑니다. 네. 전 너무 적게 적은 것 같은데. 김혜선 씨 바꿉니까? 바꾸라는 거 같은데. 좀 올려. 얼마나 통이 클지, 올려볼까? 김혜선 씨. 하나 올려. 얼마나 올려? 8324, 2400, 8324. 에이, 좀 확 올려. 저기 신랑이 더 올리래잖아. 여보, 더 업이야, 업이야? 오히려 와, 그러면- 나 무슨 네로 왕자인 줄 알았어. 네로 왕자 이러고 있어. 신랑이. 자, 그럼 저도 올려보겠습니다. 8540, 4,000원 나도 8540 4천만 원 갈게. 4,000만 원. 김재호 씨 바꿔요? 네. 두 분이 똑같이 4천만 원. 네. 저도 생각해보니까 1,600원 너무 낮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김혜선 씨 남편이 올릴까 내릴까 했더니 저도 원래 저희 아내 말 듣는 성격은 아니지만 남의 남편 말 잘 듣는 성격이거든요. 이야. 자, 김혜선 씨와 김재호 씨 4천만 원, 김한국 씨만 5,600입니다. 과연 이 오늘의 두 번째 제품 얼마의 추천 감정가일지 지금 공개합니다. 문치를 추구한 정조의 바람이 담긴 그림, 책거리 8폭의 추천 감정가 과연 얼마일까요? 자, 10만 단위 넘어갑니까? 10만 단위, 100만 단위, 1000만 단위, 1000만 단위, 1000만 단위, 1000만 단위, 1000만 단위, 6천만 원! 야, 진짜 세다 이거. 야, 저 6천이에요? 아니, 여보, 어떻게 된 거야, 여보? 계속 올리래잖아. 자, 여보. 예, 오늘 나온 이 책거리는 그 크기가 아주 아담하고 이쁘죠. 그게 너무 크다 해서 책거리가 꼭 가격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아주 이 머리 팽팽으로 꼭 알맞은 그런 사이즈거든요. 그리고 채색이 너무나 아름답죠. 그리고 심플하고 아주 단아하게 그려진 정말로 누구나 좋아할 만한 그런 책거리인 거죠. 그래서 오늘 그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선시대에 성행한 책거리 함께 하셨습니다.